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29일 밤 10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다가 공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7월달, 8월달에는 거의 뭐 죽음의 스케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수업을 10시간, 11시간, 12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새벽 7시부터 진짜 하루 종일 수업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바쁘다는 핑계로 뭐 영상을 요새는 따로 올리지는 못했었고, 하지만 이제 9월 달이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는데 저스틴 형광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인강 학생들 그리고 따로 저스틴 수업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스틴한테 또 정보 제공도 받고 또 뭔가 쓴소리를 통해서 그래도 좀 도움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뭐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빠른 학교들은 12월 중순부터 시험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보면 어찌 보면 10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뭐 인문계인 학생도 있을 거고 자연계인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편입 시험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학사 편입도 시험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성적이 그래도 학원 모의고사 평균이 5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성적이 잘 나와서 70, 80, 90 나오는 뭐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점수가 평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잘 보면 60점대, 또 못 보면 또 40점대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열심히 안 했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긴 하겠지만 점수가 항상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시험 볼 때마다 거의 40점 계속 밑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점수대별로 이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진짜 인문계와 자연계 공부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방향에 대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위드스타 편입밴 저스틴이 현재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드스타 편입밴에서 오늘 이제 4주차 8월 4주차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4주차 시험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매주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1, 2, 3주차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좀 쉽게 이렇게 되지만 4주차 시험에서는 또 좀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평균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50점대 나오는 시험이라 하지만은 한 4주차 시험은 평균이 거의 한 40점대. 그래서 실력 있는 학생들도 한 70, 80 나왔던 학생들도 한 이번에 한 60점대? 아니 조금 감각 잃어서 한 조금 했으면 한 50점대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점수 원래 평균 점수에서 놀았던 학생들 이번에 아마 한 30점, 40점도 아마 나왔을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시험 보고서 기도 좀 많이 꺾였을 거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험 난이도도 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좀 하여튼 이런저런 저스틴이 생각도 들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일단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뭐 어떤 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모의고사 이제 100점 만점 시험에서 편입시험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평균이 50점대 언저리에서 많이 나오지.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기출 기준이 아닙니다.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의고사 100점 기준으로 그래도 한 평균 50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점에서 한 8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 평균보다 플러스 20에서 3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목표 학교가 이제 머릿속에 많이 이제 나름대로 좀 구상이 될 텐데, 서성한 가고 싶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또 이대 가고 싶고, 또 당연히 뭐 중앙대, 뭐 경희대, 외대, 좀 모집요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시대,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은 뭐냐면, 내가 뭐 항상 상반기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지만, 나는 뭐 1년 동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걸 치사하게 뭐 말을 바꾼다든지 성격이 또 그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스타일인데,
일단 점수가 70, 8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목표 학교는 이제 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이제 이 편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14년 동안 이제 편입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경험한 곳로 인해서는 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스틴이 생각할 때 편입 준비는 한 내가 생각할 때는 지원자 수가 5,000명, 한 6,000명, 정말 많으면 7,000명? 그 정도만 지원해도 이 편입하는 충분한 것 같아. 뭐 그렇게 지원을 해야 정말 실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교 가고, 또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면은 또 중위권 학교 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또 하는 학생들 뭐 점수가 좀 그래도 안 나와도 또 인서울 안으로 들어오고, 뭔가 좀 요런 느낌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인원이 적당한 것 같은데, 현실은 10,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 편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명, 6,000명, 7,000명이 싸워야 될 판에 10,000명 이상이 몰리다 보니까 편입이 그래서 힘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알겠지만 뭐 최첨단 신설학과 개설로 인해서 모집 요강이 바뀌어서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 그래도 조금 뽑는데 거기서 또 인원수가 더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가 70, 80 이상 나오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수가 조금만 나빠버리면,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운이 되게 많이 크게 작용하는 이 편입판이 돼버려서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상위권 학교를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수 나쁘면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학교의 합격과 불합격은 뭐로 갈리느냐?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 학교, 그 정도의 학교, 상위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없는데, 누구는 붙을 거고 누구는 떨어진다. 맨날 똑같은 얘기지. 자기 실력 발휘 제대로 잘 하면은 붙는 거고, 실력은 되지만은 실전 시험장에서 실수 한두 문제 하면 합격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우리 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기본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특히 내가 항상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깝치지 마라. 마지막까지 겸손해라. 그래서 진짜 깝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면 실수 안 해서 상위권 학교 붙을 거고, 조금 공부 좀 한다고 깝치면은 나중에 실전 시험장에서 진짜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풀 때 단순한 뭐 계산 실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성격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왕 하는 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점수 잘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요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평균 점수에서 좀 점수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이 50점인데 조금 잘 보면 60점대, 못 볼 때는 뭐 40점대, 이렇게 해서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 이 학생들이 문제인데, 이 학생들은 남은 기간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중위권 이상, 또 거기서 조금 더 또 좀 더 환경 잘 또 하면은 중상위권 이상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점수가 지금 똑같이 평균이지만은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그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올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평균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그리고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70점, 8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제가 방향을 잡아주자면, 그래서 남은 기간에 절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항상 수업 시간에 요새 계속 하는 얘기고, 저번에 내가 저스틴이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내가 비공개 영상으로 보내준 게 있거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서 8월달이었나? 8월달 안에 내가 한번 비공개 영상으로, 그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 영상으로 보내줘서 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다 똑같아. 일단은 수업 들을 거 수업 듣고, 현강이든 인강이든, 그리고 단어 외울 거 매일매일 외우고,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지.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듣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복습하고 단어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돼?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진짜 실전 시험처럼 뭐 오늘은 2017년 뭐 성대 문제를 시험처럼 보자. 오늘은 2020년 서강대 문제를 실전 시험처럼 풀자. 뭐 오늘은 가장 최근 시험했던 2021년 예를 들어서 뭐 단국대를 오늘은 뭐 실전 시험처럼 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시험처럼 매일 모의고사처럼 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 이제 학습 능력이 많이 되는 학생들,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하루에 기출을 하나, 두 개, 세 개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뭐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자연계 학생들이다. 또 학원제 준비하는데 아직 뭔가 좀 꼬여가지고 학원제 준비가 잘 안 끝났다. 그 학생들은 하루에 기출 문제 두세 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루에 하나라도, 또 시간이 안 된다면 이틀에 하나라도, 뭐 3일에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제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또 실력에 따라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점수가 70, 80 이상 나오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풀고 제일 중요한 게 리뷰거든, 리뷰. 채점하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해설지를 보고 이해되는 문제들 있지. 해설지를 보고서 내가 틀렸지만은 이 문제는 이거였구나. 안타깝네. 그럼 가져가. 근데 점수가 70, 8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이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절대 그냥 건너뛰면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돼? 질문해야 됩니다. 솔직히 문법은 거의 없어. 해설지 보고 거의 다 해결이 되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합격을 상위권 학교를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하는 건 뭐 저스틴도 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 과목을 내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합격은 결국 독해 논리로 갈려. 그래서 70, 8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특히 독해 논리 파트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해서 최대한 해결하면 그 파트 교수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형광생들은 일단은 교수님한테 최대한 질문을 하고 뭐 교수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는 뭐 그 교수님께 배운 제자들인 뭐 조교들한테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을 테고 뭐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뭐 인강능 학생들은 뭐 인강 게시판에다가 Q&A 좀 올려서 또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서는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광 다니는 학생들이. 왜냐면 뭐 직접적으로 교수님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글로써 Q&A 게시판에다가 질문하는 거 한계가 있거든.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요새는 뭐 편입 준비할 때 뭐 단순 무식하게 뭐 책을 사서 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요새 뭐 이런 정보들은 많이 알려져서 혼자 독학을 해도 요새는 다 인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도움 받으면서 하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이든 인강이든 특히 점수 고득점 나오는 학생들은 질문만 해라. 한 문제라도 질문 더 하게 돼서 왜냐면 이게 너의 사고력 안에서 미친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한계는 정해져 있어. 근데 결국은 너의 사고력 밖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그건 혼자서 너 혼자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해결이 안 돼. 결국 너보다 잘하는 사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학원 선생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움 받기 바라고. 성격상 약간 그런 걸 잘 못한다. 지금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성격 때문에 질문을 못한다? 그 정도 판단력이 없으면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저런 거 뭐 따질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질문 많이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평균에서 점수 왔다 갔다. 잘 보면 60점대, 못 보면 40점대. 이 학생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너는 점수가 70, 80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대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딱 그 얘기 하거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학원 모의고사 7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 전체 시험으로 봤을 때 뭐 학원들 다 똑같아. 7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뭐 많으면 한 20% 이상, 뭐 적으면 10% 이상 요 정도 되거든. 그러면 7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봤자 20%잖아. 그러면 그 상위 20% 안에 들면 공부 잘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걔네들도 70점, 80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20, 30점을 틀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학원 모의고사 점수가 뭐 상위 20% 안에 10% 안에 드는 학생들도 20점, 30점을 틀리는 게 편입시험이야. 그러면 과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어려운 문제 그 20, 30점을 틀리잖아.
그럼 걔네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70, 80점이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왜 평균에서 너는 70, 80이 안 나오냐?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네가 못 맞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자기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그 약점을 극복하지. 아니,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만 계속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효과는 안 나오고 뭔가 밑반죽되게 물만 붓는 느낌만 드는 거야. 그게 정말 비효율적인 학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법 알려줄게. 왜 넌 점수가 안 나오느냐? 너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못 맞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이것도 상반기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너도 70, 80 이상 나올 수 있어. 근데 왜 안 나오느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놓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방법 알려줬잖아. 항상 문제를 풀고 채점을 몇 번 하라고? 2번 하라고. 첫 번째는 너가 맞은 거를 채점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설지를 보고 아, 내가 이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다. 그 문제를 정말 맞았다고 생각해서 채점을 한번 다시 해봐. 그러면 그 점수 폭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너의 점수 50점. 근데 해설지를 보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점수가 70점. 그러면 그게 점수 폭이 20점이지. 남은 4개월 동안 그 점수 폭을 좁히는 거에다가 올인을 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운 좋으면 중위권 이상도 갈 수 있어. 그게 핵심이야. 근데 너는 다른 걸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못 맞는 줄 알아? 왜? 너는 수업만 냅다 듣거든. 야, 영어든 수학이든 수업만 냅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강사야. 학원 선생이거든. 내가 먹고 살려면 수업을 강조해야 돼. 근데 내가 상위권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 합격은 수업 듣는 거로 갈리는 게 아니다. 또 얘기할까? 자습으로 갈린다. 수업은 아무리 봤자 그러니까 학습, 배우라게 익힐습. 배우는 건 아무리 스타 강사라더라도 20%밖에 역할 못해. 나머지 80%는 너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자습.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이야. 뭐가 중요해? 영어든 수학이든 수업만 냅다 듣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제 수업만 들으면 합격합니다. 어떤 사기꾼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은 좀 덜 들어도 너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 9월달이잖아. 기출문제 미친 듯이 많이 풀어봐야 돼. 스스로 혼자서. 왜 평균에서 네 점수는 왔다 갔다 그럴까? 남들보다 그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실전 문제를 너 스스로 풀어보라고.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스킬과 전략을 알려줘.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너 스스로 하면 안 되지. 왜 안 될까? 연습을 안 하니까. 시험장에 선생님이 같이 안 가. 나도 시험장에 학생들 따라가고 싶어. 문법 문제 풀 때 뒤에 서서 알려주고 싶어. 못 그러잖아. 그 얘기는 너도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했잖아. 근데 넌 안 하잖아. 힘드니까. 그 연습만 하잖아. 문제만 정말 많이 풀어봐도 지금 네 평균 점수에서 70, 80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특히 점수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업 열심히 듣고 빠르게 복습하고 단어 외울 거 외우고 남는 시간에 기출문제 미친듯이 많이 풀어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점하고 리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리뷰할 때 이 학생들은 방법이 달라. 7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를 교수님께 질문을 미친듯이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점수가 평균인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시간만 많으면 다 하면 좋아.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은 버리고 너가 해설지를 봤을 때 아, 나 이 문제는 진짜 맞을 수 있었는데 영어든 수학이든 그런 문제들만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복습을 미친 듯이 해. 그러면 막상 기출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는데도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리고 그 세이브한 시간 있지. 그거를 또 다른 문제를 또 연습을 해서 풀어보는 거야. 특히 평균인 학생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실전 연습을 해야 점수가 70, 80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론적인 배운 거는 학생들 거의 똑같아. 그리고 학생들 공부머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큰 차이 없어. 근데 누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점수 안 나온다? 누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에 대한 싸움이야. 물론 여기서 조건은 깔려.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한 개념은 배웠어야지. 그냥 냅다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니까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은 최대한 좀 버리시고
그거 붙잡고 있을 시간에 새로운 문제를 빨리빨리 많이 풀어보고 네가 실수해서 놓치는 부분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시간만 멈춰놓고 하면 모든 걸 다 하면 좋지.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이제 4개월 아니 100일 정도밖에 없어. 12월 중순부터 시험 본단 말이야. 이 연습하면 돼.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학교별로 난이도 완전 다르고 문제 유형 완전 달라. 학원 모의고사에 맞추면 안 돼. 학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야. 실전 기출 진짜 중요해. 여기서 갈린다고. 됐지? 그래서 그 부분 강조하도록 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문제인 거. 생각만 해도 지금 답답한데 평균에서 그냥 계속 아래에 있는 학생들. 솔직히 답 없다. 왜냐면 이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너가 공부 안 해서. 뭐 대부분 1월달,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평균 점수도 안 나온다는 건 누굴 탓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 안 될 때 항상 뭐를 탓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괜한 피해의식 갖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과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단어는 다 외웠니? 중학교 어휘는 다 외웠어? 내가 얘기했던 고등학교 어휘는 다 외웠어? 모든 편입어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MD 33,000 기준으로 주요 접두어인 표제어 1130개는 다 외웠니? MD 33,000 기준으로 중요 빈출, 얼마나 중요하게 빈번하게 출제되면 이름이 중요 빈출일까? 그 900개거든? 다 외웠니? 너 단어도 다 모르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상반기 때 가장 강조했던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습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자습에서 천일문보다 좋은 건 없다. 천일문 기본, 핵심, 완성 빨리 끝내라. 그리고 독한독해 1.0 워크북에 있는 뒤에 실전편이 정말 난이도 있지만 그게 실전이다. 그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거 다 했어? 내가 장담할까? 평균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금 내가 말한 단어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천일문 또한 하지도 않았을 거라 제가 100% 장담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편입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건 알아. 왜? 태어나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핑계를 언제까지 댈 건데? 1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월이야. 언제까지 적응하다가 끝낼 건데? 뭐 편입 적응을 공부하는 걸 1년 하려고? 너는 솔직히 혼나야 돼. 언제까지 그럴 건데? 고등학교 어휘는 다 외웠니? 지금 약간 찔리는 학생들 내가 솔직히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지금 단어 시험지라도 펼쳐가지고 시험이라도 보고 싶어. 장담할까? 너 고등학교 어휘도 100개 중에 90개선 못 쓸 것 같은데? MD 33,000? 표지어? 모를걸? 중요 변출 모를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기본적인 단어도 이제 4개월도 안 남은 100일밖에 안 되는데 기본 단어도 안 되는데 왜 점수가 나오는 걸 욕심을 부리지? 너무 세상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는 하지 마.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무서운 세상이야. 공부를 안 하고서 왜 뭐를 바라려고 하지? 지금이라도 철들어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알려줄게. 이미 늦었다. 늦었어. 7월이면 얘기가 좀 다른데 이제 9월이거든. 늦었어. 미안해. 일단 너는 포기할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시킨 대로 단어 다 외우고 천일문도 했고 했는데 점수가 아직도 50점 미만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현강 수업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핸드폰 번호 아는 학생한테는 내가 그거 문자 보내줬는데, 얼마 전에 내 인강생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를 정말 못했던 학생 시작을 했어. 중학교 1을 100개 중에 50개 정도밖에 못 맞고 그리고 토익 점수도 400점대 초반. 그리고 8월달 초까지 모의고사 점수 항상 거의 다 40점대.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모의고사 드디어 그 학생이 몇 점 나오면 72.5점 나왔어. 왜 그랬을까? 기존에 공부를 못했었고, 내가 말하는 꼴통이야. 기존에 공부를 못했었고 안 했었고, 하지만 그 학생은 성실하게 할 거를 해왔어. 점수가 안 나와도 단어 열심히 외우고, 점수가 안 나와도 천일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저스에게 문자로 보고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왔지만은
누군가는 이제 창피해서 나한테 그 점수를 못 보낸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창피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선생님한테 또 문자 보고도 해주고. 나는 형광생도 그렇지만 인강생들도 최대한 다 내가 케어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 특히 인강생들이 방향만 잘 잡고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그래도 지켜보고 알고서 공부를 하면 또 더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내 힘 닿는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얼마나 열심히 해왔겠니? 그 학생도 꼴통이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저번 달에 7점 이상 나왔어. 그럼 이제 반대로 누군가도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뭐 포텐셜이 아직 안 터졌다. 나도 그 말에 찬성.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가 그렇게 꾸준하게 할 거 열심히 단어 외울 거 외우고, 선생님 저 그리고 천일문도 이제 거의 완성도 거의 끝났고, 선생님이 또 시킨 대로 토익도 중요하다고 해서 뭐 토익 책도 사서 풀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점수가 안 나왔지만 조금 더 힘내서 버티면은 9월달 말이라든지 10월달 말, 11월달 말,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분명히 점수 터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나씩 해 나가. 무조건 될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나도 이제는 저 선생님도 이제 포기할 거고,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선생인데 학생을 포기하면 되냐? 그 말 하기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뭔가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단 안타까운 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내가 장담해 줄게. 내가 확신을 줄 테니까 점수 터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한 달 버티고 하면은 시험 가기 전 또 시험장에서 좀 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잘해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오늘은 내가 좀 점수대별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점수가 이제 점수 뭐 평균 아래 계속 나오는 학생들은 일단 좀 더 기본에 좀 더 충실해봐. 뭐 시간은 없긴 하지만 단어 좀 더 집중 있게 외우고, 제일 중요한 건 천일문이다. 천일문 계속 반복적으로 좀 구문 좀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좀 그래도 물론 실력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하나라도 뭐 이틀에 3일에 하나라도 꼭 풀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너희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좀 버린다 하더라도 나 이 문제는 좀 맞을 수 있었다. 그런 문제들만 좀 집중 있게 좀 많이 연습하면 수능이면은 못 가. 솔직히 말을 해서. 근데 나도 편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뭐 강의 경력이 뭐 1, 2, 3, 4, 5년 차 뭐 짧은 강의 경력도 아니고 뭐 14년 동안 수업하고 있어서 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절대 뭐 편입판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수능으로 못 갈 학교 학과 편입은 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 그러니까 수능으로 절대 못 갈 학교 학과야. 근데 편입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특히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포기하거든. 왜냐면 해도 안 되고 뭐 안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말자. 그런데 또 시험장은 갑니다. 근데 편입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 학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데서 너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고와 비교할 만한 학생들,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보다는 끝까지 하는 학생들이 한두 문제 더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간에 편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이미 포기한 학생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좀 다른 인생을 좀 설계해야 될 것 같고, 단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는 건 너의 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확신해 줄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편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도 올라가고 또 얼굴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도 주말에 집에 또 가만히 있느라 요새 좀 몸도 좀 많이 안 좋고, 또 수업을 요새 너무 많이 해서 일주일에 거의 수업을 막 한 50시간, 60시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시간씩 하면 새벽 7시부터 그냥 계속 수업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말에 최대한 체력 회복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하여튼 힘드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주말이라 집에 있다가 해서 하여튼 다음 영상 때는 좀 얼굴 좀 보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번에 내가 문자로 비공개 영상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기출 푸는 게 오늘 말한 거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되게 중요한 영상이니까
혹시라도 그때 못 봤던 학생들도 꼭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알고 또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이런저런 또 사항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뭐 가족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 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힘들게 잘 지금까지 버텨온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100일 정도 좀 더 버티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절대 확신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린 지 너무 오래됐고 해서 오랜만에 한번 영상 이렇게 해서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 학생들 조금 더 기운 내고 또 인강 학생들도 좀 더 기운 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스틴 보는 학생들 또 다른 학원을 다니든 뭐 다른 쌤한테 인강을 배우든 해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면은 공부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된다고 그런 거짓말은 못 합니다.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거니까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벌써 11시 반 가까이 됐는데 나도 내일 또 노량진 새벽 수업이라 이제 슬슬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딱 요 정도밖에 이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최선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까지. 알겠지? 저스틴이 진심을 담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안녕.